다들 우리 드림노트 받았죠?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작년에도 사용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드림노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뒷부분에 또 우리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드림노트는 이제 자기관리 노트라고 할 수 있죠. 나의 꿈과 진로를 위해서 기록하는 자기관리 노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나의 진로, 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는 게 7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적 인프라,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점, 걱정되는 점은 무엇이고 삶의 보물, 그러니까 나의 지금까지 성공의 경험과 실패 경험, 구체적인 사례와 요일이 아니고 요인이에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야. 성공의 요인, 그러니까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나가는 나의 꿈, 나는 무슨 꿈을 꿨었는데 지금은 무슨 꿈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10년 후와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구체적으로 나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한번 꿈꿔보는, 그래서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삶의 책, 나에게 영향을 준 책, 그 다음에 사람,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준 사람, 여행, 그런 걸 기록해보고,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그 이유도 같이 한번 기록해보고, 롤모델과 멘토 찾기. 내가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롤모델과 멘토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롤모델하고 멘토가 어떻게 달라요? 뭐 이러는데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뭐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롤모델과 멘토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멘토 찾기 계획서 및 인터뷰, 이거는 내 멘토를 정했는데 왜 그분을 정했고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필수 질문은 이런 게 있고, 내가 특별히 정말 질문하고 싶은 궁금한 질문이 있다 하면 써보고요. 멘토를 만나고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다, 이런 거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뒤에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멘토가 없다, 뭐 그런 경우에는 한번 가상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생각하고 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뭐 그거는 이제 참고 자료는 뭐 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알기 위해서 자아 존중감 검사, 그 다음에 홀랜드 흥미 검사, MBTI 성격 검사,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자기 성향을 이제 파악하고, 그래서 나의 성향상 어떤 추천 직업이 있는데 내가 그것에 맞을 것인가, 잘할 것인가, 한번 그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적성검사를 우리 학기 초에 했었는데 올해는 하기 어렵겠죠? 근데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접속해서 직업 적성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해보고 한번 적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넷도 들어가면은 직업 정보도 검색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과정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거니까 한번 여러분 관심 있는 과목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입학생들, 올해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집부입니다. 대학 전공별 뭐 선택 과목 참고 자료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과가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학과 및 대학 탐색. 우리 또 대학을 또 거의 다 가니까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은 솔직히 별로 없을걸요. 서울에 있는 많이 이름 들어본 그런 대학만 알고. 근데 우선 좀 대학에 대해서, 또 전공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목표 설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야지
우리 공부하는데 동기부여 되는 것도 훨씬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맞춤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꼭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3학년은 바로 입시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수시는 어떤 전형이 있고 나는 어떤 전형에 좀 지원을 할 것인가, 정시도 어떤 전형이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꼭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 같은 경우도 이름만 보고 선택해가지고 후회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제가 많이 봤어요. 나중에 성적 맞춰서 막 가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 맞아, 그 과가. 그래서 대학교 가서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장학금도 받고 그것도 취업으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과가, 그 계열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디로 진출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대학 탐방 기록지, 대학을 탐방하고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건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 대학 무조건 갈 거야, 꼭 갈 거야, 이런 대학이 있으면 한번 직접 가보는 거야, 그 캠퍼스를.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진짜 붙여놓고, 난 여기 꼭 갈 거야. 난 거기에 가려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거를 진짜 자기의 동기부여를 삼아가지고, 내가 성적이 향상되고, 정말 그렇게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별 진로 주제 연구. 교과별 진로 주제 연구는 뭐냐? 여러분이 흥미를 갖고 있는 어떤 과목, 교과를 공부하다가 좀 더 내가 좀 깊이 있게 심화적으로 알아보고 탐색하고 연구해보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좀 더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진로 관심 분야, 그 분야에서 주제를 찾아서 한번 탐색하고 이렇게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활동인데, 첫 번째로 자기가 이제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과목을 찾아서 그 과목 중에 그 내용 중에서 자기 진로에 맞는 주제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 있는 도서와 그다음에 검색 사이트 그리고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 정리를 하고선 본인의 의견을 기록하고 어떤 문제 해결이나 구체적인 대안 방법까지 제시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고 도서나 논문 사이트를 꼭 기재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리 배경고등학교 DBPR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학술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 기관명, 배경고등학교 검색하고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하면은 논문도 검색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게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그 학문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재능과 흥미를 갖고 있냐, 이 학생이.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활동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진로 주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가 이제 몇 개 있는데, 남북한 통일어 만들기, 이렇게 통일어를 직접 만드는 활동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수학 같은 경우에 게임에서 복소 평면의 이용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100m 달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래서 100m 달리기의 뭐 경기 방법 및 기술, 그 다음에 뭐 과학, 100m 달리기와 과학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한 이런 예시가 있죠. 미술 같은 경우에 낭만주의 미술에 너무 관심이 가고 더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의 낭만주의 미술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뭐 탐색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케이스죠. 그래서 연구 주제를 찾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를 찾아보고, 그래서 어떤 교과에서 이제 내가 주제를 정했죠. 그래서 어떤 도서와 사이트와 논문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개요를 적고, 그에 대해서 한 3페이지 이내로 이렇게 주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독서록 및 학교생활 기록.
책을 읽고 독서록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창체 시간에 책 읽는 활동 많이 하는데 창체 시간 이제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겠지만 자는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또 그거를 기록하고 책이 재미없으면 바꿔도 되고요. 독서록은 꼭 작성해야 돼요. 한 권을 다 읽었을 경우에는 독서록 말고 맨 뒤에 독후감이 있거든요. 그 독후감을 기록하면은 이제 증빙 자료가 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과목과 관련이 있을 때는 과목 선생님한테 드리면 그 과목별 독서활동에 적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창체 선생님께서 공통 부분에 이제 기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권장 도서 목록을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고요. 네. 그리고 추천 도서, 학교 도서관을 살리는 교사들의 모임에서 100권, 이렇게 추천 도서 여러분이 참고로 보라고, 좋은 책을 고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했죠? 그리고 좋은 책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체 시간에 이제 1시간 안에 뭐 한 30페이지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짧게 어떤 인상 깊은 구절이라든가 뭐 감상을 적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리고 한 권을 다 읽었다. 이런 경우에는 독후감을 쓰라고 했죠. 한 권을 다 읽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열심히 빽빽하게 썼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고 한 뭐 3분의 2 정도는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증빙 자료가 돼서 생기부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새롭게 이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과 수업을 하고 어떤 자율활동을 할 때 그냥 뭐 수업만 하고 활동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록을 안 해두면 생각이 안 나고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 수업 중에 뭐 수행평가 포함입니다. 토론하거나 이제 발표하거나 뭐 실험을 했거나 이래서 어떤 나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있고 이렇게 알게 된 내용도 있고 의미가 있었다. 그런 거는 이제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과 그 다음에 뭐 생각하고 질문하고 알아본 내용, 배우고 느낀 점, 더 넓게 내가 탐구한 내용.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적어서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선생님한테 사인을 받아요. 나중에 이게 선생님한테 이걸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세특을 기록,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자율활동은 뭐냐? 자율활동은 뭐 여기 예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인데 다 같이 강당에서 뭐 듣는 것도 있고 뭐 영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학급회 활동이라든가 뭐 학생회 활동, 그 다음에 수련회, 테마 여행, 뭐 CCM 합창대회, 뭐 클래스데이 뭐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하고 나서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의 활동이 무엇이었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다. 이거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면 나중에 생기부를 기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그 활동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은 뭐냐. 내가 그 활동을 계기로 또 추가로 추가로 했던 활동이 있다는 거다 또 한번 써주는 거죠. 이건 담임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으면 되겠죠.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인성과 봉사,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자소서를 쓰거나 선생님이 이제 종합의견 기록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요새는 추상적인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써야 돼요. 생활기록부나 자소서 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또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나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러면은 기록을 해두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6월 13일 점심시간에 발을 다친 친구를 부축해서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서 부축해서 3층에서 지하 식당까지 그렇게 내려갔다. 이거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친구를 배려하는 활동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던 내용 중에 내가 뭐 갈등 조정 역할을 했다거나 뭐 친구와 협력해서 뭘 잘했다거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록해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특강하시는 경우, 그럼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신청해서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이 쭉 있죠.
그리고 학습 플래너는 이제 뭐 올해 달력별로 이렇게 학습 다이어리, 그리고 이제 공부 계획, 지필교서별로. 근데 플래너는 이제 플래너를 보통 친구들이 쓰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안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희망하는 친구들은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따로 이제 플래너를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